네,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2021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오후 10시 43분 27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있었는지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네요. 네, 1600개 비트코인이요.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전송되었다라는 첫 번째 뉴스가 됐네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물량이 옮겨진다는 것은 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 개인의 물량을 잠궈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호재다. 다음 뉴스요. 화상상품 거래소 BTC 풀콜 비율 작년 12월 이후 최저다. 파생상품에서 우리는 선물을 할 때 풋 옵션과 콜 옵션이 있어요. 콜 옵션은요, 쉽게 말해서 이 상승에 베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풋 옵션은 뭐 하락에 베팅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풋콜의 비율이 언제보다 작년보다 최저다. 풋은요, 하락한 것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풋에 대한 옵션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나오죠. 1보다 낮은 풋콜 비율은 매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지나갑니다. 뭐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많은 돈을 투자 유치 받고 있어요. 그만큼 유망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트럼 메인넷 출시해서 1.2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았대요. 사실 뭐 아비트럼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이라고 하나 봐요. 아무튼 계속 코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저스틴 선, 일론 머스크의 모친가 APEN NFT 재단 주최 메타버스 포럼 참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가했다가 아니에요. 참가 예정입니다, 예정. 근데 여러분, MPE인 NFT 코인은요, NFT 코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코인은 현재 트론이나 비트토렌토, 그리고 저스트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는 코인이죠. 근데 이 코인에 대해서 이제 슬슬 저스틴 선이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갑자기 누구였죠? 네? 어저께 어떤 또 어그를 끌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워렌 버핏 맞아.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 지 1.5주년이 됐다. 워렌 버핏이 보고 싶다라는 트윗을 올렸고요. 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 엄마까지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이 메타버스 포럼에 참가시키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네, 다음 뉴스 봅시다. 네. 또 뭐 NFT 코인이요. 뭐 조만간 저는 업비트에는 상장 안 되었는데 국내 거래소에도 조만간 상장될 것 같고요. 가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드랍 받으시는 코인들 괜히 다른 거래소 보내셔가지고 저렴하게 팔지 마시고요. 그냥 꽉 들고 계셔 보세요. 슬로베니아 암호화폐 사용 판매에 10% 세금을 부과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 슬로베니아에서는요, 앞으로 코인을 사고 팔 때 10% 정도의 거의 뭐 거래세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세가 붙이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대충 보면은. 그러면은 단순하죠. 슬로베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슬로베니아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안 하겠죠. 해외에 있는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면요, 결국 자국에서 암호화폐가 발전하는데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마음이 바뀔 거예요. 대만 배우 진백님 인스타 플로의 뮤턴트 에이프 요트클로 NFT를 변경, 이런 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뭐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요 마크 NFT 여러분, 요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NFT를 산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희귀 아이템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NFT가 요즘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엘살바도르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승인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나라에서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에 대한 신탁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신탁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뭐 커스터디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맡기고요. 돈을 맡긴 거를 굴려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주요 은행 디지털 위안화 펀드 투자 보험료 납부 지원 추진한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화폐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뭐 보험료도 납부하고 실제로 실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비트 이드름 최고 수익 7월 저점 대비 60% 상승했다. 예, 7월 저점 대비니까 지금 한 달 지났죠. 한 달 사이 60%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이해하실 게 있어요? 예, 이더리움의 최고 수익이 늘어난 이유는요. 이더리움의 채산성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저점 때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200만 원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370만 원 정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냥 이거는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 채굴 수익이 늘어난 거지 어떤 채굴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카나안, 제네시스와 채굴기 20만 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예, 나스닥 상장 중국계 채굴기 제조사 카나안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근 북미 대형 채굴 업체인 제네시스 디지털 에셋과 아발론 채굴기 20만 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이렇게 채굴기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몇십만 대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뉴스가 계속 터집니다. 그 이야기는요, 정말로 여러분, 이 비트코인 채굴기 시장이 핫하다는 거예요. 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제 뉴스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죠? 이 뉴스가 새롭지 않다는 거를 계속해서 많은 회사들이 채굴기를 매입하고 있고요. 예, 채굴에 투자하고 있고, 지금 이 채굴하는 또 이 계약을 한 이 채굴기들이 실제로 시장에 실제로 뭐 세팅이 되고 설치가 되고 사용이 되고 실제로 채굴을 하기까지는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채굴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와서 그거를 시장에 팔고 또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 결국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지금 내일의 가격 아니면 모레의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2022년, 2023년을 보고 이 시장을 예, 크게 보고 투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결국은 그 시장까지 보시는 게 더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를 보시고요. 좀 더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는 여러분의 마인드를 좀 넓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천만 USDT는 테더죠. 테더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 저거는 현금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6천만 USDT가 이체됐다는 소리는 6천만 달러의 돈이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 파이넥스에 6천만 달러가 되는 가치가 있는 테더가 입금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누군가가 매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저스틴 선이요. 티펑크 NFT를 1,050만 달러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매해서 어떻게 했어요? AP NFT에 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죠? AP NFT 코인은요, 자기가 만든 코인이에요. 지가 사서 지가 만든 법인에 투자를 하면서 기부를 하는 거죠. 참 대단해요. 근데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많은 부자들이, 많은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하겠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만든 재단에 그 돈을 기부를 해요. 오른 주머니에 있던 돈을 빼서 왼쪽 주머니에 옮기는 방법. 그러면서 기부를 하는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 좀 재밌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요. 이 NFT 코인에 대해서 지금 저스틴 선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인을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NFT 코인 현재 업비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코인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코인 다시 말하자면 잘 간수하세요. 나중에 아마 큰 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나오네요. 1,500개의 비트코인이요. 후베이에서 익명은 개인 지갑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금도 몇 가지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거래소에서 대량의 비트코인들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는 코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금이 들어가고 있다. 테더들이 입금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체인 가바나에서도 NFT 콜렉션을 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NFT 관련된 뉴스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엘살바도르도 아까 전에 살펴봤는데 비트코인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산형 보안 인센티브 플랫폼에서 350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엘뱅크 오늘 22시, 10시죠. 10시에 GDR이 상장한대요. GDR은 다들 아시죠? 네, 골프 칠 때 사용하는 기계의 이름이고요. 네. 그 GDR이 아니고요. 코인 이름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코인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OKEX 인플루언서 파트너 등록 시 최고 레퍼럴 지급하겠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EX가 인플루언서에게 파트너로 등록하면 OKEX 후드티와 스티커 등 굿즈와 업계 최고의 레퍼를 지급한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밝혔다. 또한 파트너 등록 후 조건 달성 시 한 달간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VIP 등급 및 VIP 헌터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네, 저한테도 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마진 거래소 근데 얘네도 마진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OKEX도. 근데 마진이 활성화된 건 아니고 현물 거래소긴 합니다. 네, 아무튼 요런 거 있다는 거요. 네, 워터풀 디파이 2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 유치 계속 투자 받고 있다는 소리죠. 네, 우리 윌리오는요 단골이에요. 이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항상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는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올 11월부터 비트코인의 본격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예. 근데 여긴 중요한 거죠. 11월부터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11월부터 본격 상승장. 예, 여기서 말하는 상승장은 여러분 10%, 20%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200%, 300%, 1000%, 2000%, 3000%, 10,000% 올라가는 게 상승장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우리가 지난 2014년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을 닿았을 때 2019년과 2020년 바닥을 찍었을 때도 이러한 사이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그 현상이 뭔지는 이제 뒤에 나와요. 바닥에 가까워질 때마다 장기 투자자들은 코인을 쓸어 모았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장기 투자자들이 코인을 쓸어 모았다. 따라서 최근이에요. 비트코인 횡보는 이러한 매집 단계를 의미한다. 의미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한다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다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상승세 레인지는 10,000달러에서 60,000달러였다. 상승장 시작 전 비트코인 가격은 4,000달러에서 14,00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다만 다시 온체인 지표를 감안해서 이거죠. 온체인 지표 제가 말했죠. 요거를 어떻게 아느냐. 장기 투자자들이 코인을 쓸어 모으고 있고 비트코인 고래들이 매집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압니다. 온체인 지표는 뭐냐면요. 실제로 코인이 사고 팔고 이동되는 거를 다 데이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다수의 온체인 지표로 감안할 때 과거의 상승장은 한 번의 대규모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승이 시작되고 우리는 고점 때문에 고비를 맺었던 12월 약세장 잊어버리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말할 때 단순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서 9월 달에 왜 김치코인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과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누가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언제쯤에 수익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언제의 수익을 기대하고 이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가 떨어질 것 같아도 지금 자리가 조정일지 하락일지 아니면은 정말 개미들을 터는 건지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은 여러분이 빼놓지 않고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고 지금 이평선 맞았으니까 떨어질 거고 지금 여기가 무너지면 예전에 패턴이 이랬으니까 똑같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11월일지 9월일지 10월일지 사실 모릅니다.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확실한 거 이거죠. 여기서 팩트는 뭐예요? 11월 달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이거 시작될 것이다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죠. 시작될 것이다는 믿지 말아라. 코인판에 전문가는 없다. 하지만 뭐는 믿어도 된다는 거야. 뭐뭐 했다. 했다라고 한 거는 이제 믿어도 된다고 그랬죠. 바닥에 가까워질 때마다 장기 투자들 코인을 쓸어 모았다. 확정이잖아요. 따라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횡보는 이런 매제 단계 의미한다. 이런 건 괜찮다고요. 이런 거는 근거가 있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근거가 없어요. 11월 달 올라간다는 근거는. 이 근거가 아래 거긴 하지만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아, 지금 장기 투자자들이 코인을 쓸어 모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계속 환보하는 거는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럼 조만간 큰 상승이 있겠네.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뉴스를 보실 때는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블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NFT 출시 이제 마블에서도 NFT 출시하고 올라가요. 네,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 도지코인에 관심이 있다. 제가 뭐라고 그래요? 도지코인은요, 여러분 얼굴마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도지코인이다. 근데 오사카 나오미가 여러분 그분 아니에요? 이번에 도쿄올림픽 할 때 마지막 성화주자 그분 아닙니까? 네, 그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도지코인에 관심이 있대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답니다. 네, 24일 BTC 1일 이체량 최근 2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영이 또 나오죠. 우리 기영이가.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 2년의 최고, 그러니까 1일 거래량이 뭐냐면은 이 사고 팔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코인의 이동입니다. 코인의 이동이 2년 동안에 오늘이 제일 많았대요. 그런데 이 이동은요, 거래소에서 큰 물량 옮겼을 때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 이동량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요, 거래소 이체를 제외한 수체래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 옮기고, 거래소 지갑에서 옮겨진 건 빼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이동에 대해서 비교를 평가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OTC 거래 규제로 인해, 그렇게 한 이유가요, OTC 거래 규제로 인해 고래 지갑의 이동, 보안 혹은 규제 문제로 인해 라벨을 달지 않은 거래소 지갑바 이체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OTC 거래는요, 장외 거래를 말합니다. P2P 거래라고도 하거든요.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 거래소에서 내가 어떤 대량의 물량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가로 사야 되고 더 비싸게 사야 되고요. 또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또는 내가 많은 물량을 팔려고 할 때 거래소에서 팔게 되면은 매수 물량이 없으면 더 싸게 팔아야 되고 시장가로 싸게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격에 그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큰 거래들은요, 대부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물량들 같은 게 대부분 OTC 개인 거래로 장외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장외 거래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거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로 인해, 규제라는 거는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느 나라에서요? 거래할 때 10%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던 나라가 있었죠. 만약에 그런 나라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가 있다면은 거래소 있는 지갑에서 자기 개인 지갑을 옮기던지, 아니면은 법적인, 어차피 국적이 없으니까요. 코인판에는 국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에서 거래를 하면요,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로 인해서 거래들이 물량을 이동시키고 있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고요. 네, 그 밖에로 거래소들 지갑이 이 지갑 주소는 빗성 거래소 지갑입니다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 게 다 지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히든 거래소 지갑일 수도 있다. 라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처럼 그 어떤 이동이 많다, 코인의 이동이 갑자기 많아진다라는 것은 조만간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뉴스 봅시다. 네,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문제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저는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지지합니다. 지지해요. 왜? 지금 빨리 하루를 더 빨리 한국에 있는 작거래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작거래소도 이용해서요. 네, 그래서 저는 뭐 9월 24일 날 특검법이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작거래소가 아니고 정말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래소들은 유예를 시켜준다는, 이제 살려주는 이런 법안들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상자산 문제는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들은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투자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아니면 코리니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큰 피해가 한번 크게 나올 겁니다. 요거 좀 여러분 잘 지켜보시길 바래요. 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결정에 따라서 김치코인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 신한은행 등 추진위 참여. 저는 여러분 빗썸과 업비트를 잡아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저는요 감히 말해봅니다. 이게 업비트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비트도 잡아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도 그 은행에서 실명계좌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조만간 받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서 아예 그냥 추진위회로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특징은 기존 거래소들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절망될 거다. 예, 수수료가 낮으면 일단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빗썸에서 거래 안 하고 업비트에서 거래합니까? 빗썸보다 업비트가요, 예,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요. 50% 이상 쌉니다. 그러니까 업비트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생기면 여기서 상장되는 코인들은 예, 이 스킨 코인들은 아무래도 많이 걸러내겠죠. 네, 그래가지고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생기면은 또 국내 거래소에 또 하나의 큰 거래소, 빅거래소가 하나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NFT 관련된 뉴스는 그냥 도배예요, 도배.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진맥스가 4,100만 달러 투자 유치했다고 해요. 네, 근데 진맥스는 태국 쪽 거래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 동남아 쪽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굴자 수익 전월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요. 전월 대비 60% 증가한 거는요. 채굴자들이 채굴 수익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코인이 60% 올라간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네, 다날 핀테크 대구시와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협력 MOU 체결. 가상화폐 페이코인 운영사인 다날 핀테크가 대구시와 디지털 금융 사업에 대한 협력 MOU를 맺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생태 구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방행정과 공공기관 서비스 확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러분 이 뉴스는요 어떻게 봐야 돼요? 호재예요, 악재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네, 오늘 어때요? 페이코인이 좀 올라갔나요? 이런 뉴스 가지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MOU는요 구속력이 없어요. 계약서가 아닙니다. 사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사진 찍으면 MOU예요. 우리 이렇게 할까? 그래요? 그거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MOU예요. MOU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나가다가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우리 언제 내일 뭐 저녁이나 함께 먹을까? 아니면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저녁이나 먹을까? 그래 우리 꼭 만나요. 저녁 한번 먹자? 그럼 그게 MOU예요. 예. 언제 먹자라고 약속도 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둘 중에 누군가가 그냥 안 만나고 연락 안 하면 끝나는 게 MOU입니다. 예. 근데 여기 봐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방행정과 공공기관 서비스 확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 보고 지금 다날 페이코인에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100% 물린다. 이런 뉴스를 보고 개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단계적인 가격이 펌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호재로 올라간 코인은요 다시 떡락하더라. 네, 이거는 기억하시고 뉴스 보실 때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 보세요.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시간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의 소각량 1만 개 돌파했다. 앞으로 이런 기사 계속 보실 겁니다. 이더리움의 소각이 계속 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더리움을 주고받을 때 또는 전송을 할 때요. 이 가스비라는 게 수수료라는 게 붙어요. 근데 그 수수료가 예전에는 채굴업자들에게 날려줬다면 지금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소각이 됩니다. 코인이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이더리움이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는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루 동안에 지금 10,000개 정도의 소각량이 생겼다. 여기 이걸 보면 여러분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소각량이 하루에 2,000개가 될 수도 있고 3,000개가 될 수 있고 10,000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0,000개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소각량이 많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걷었다는 소리죠. 수수료가 여러분 지금 이더리움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이더리움이 보통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켰을 때 보통 한 번에 전송 수수료가 보통 2,000원, 3,000원, 최근에 한 5,000원까지 했었거든요. 올 초만 해도 7월, 8월 초만 해도요. 한 그 정도 했어. 5,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해보니까 지금 5만 원, 6만 원 합니다. 그냥. 예, 너무나도 비싸요. 지금 한 번 옮기는데 5만 원, 6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아마 소각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너무 또 비싸요. 이대용 같은 경우는 빨리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이제 하드포크 빨리 2.0 돼야 돼요. 저도 지금 무서워서 디파이고 못할 것 같아요. 유명 벤처 투자자 빌 걸리,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투자 선호, 뭐 요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 더 이상 드리지 않을게요. 비트코인은 기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이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은 D앱,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D앱들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더리움의 역할은 바로 안드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 기술력을 가지고 코인을 생성을 하고 그 코인을 가지고 상품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은 현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앞으로 앞설 수 있다. 왜? 비트코인은요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지금 모든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클레드닷컴이 유동성 채굴 플랫폼 슈퍼차저의 엑시 인피니티를 상장한다 공지했다. 엑시 인피니티가 또 한 번 가격이 출렁 거릴 가능성이 있네요. 제가 제일 화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화나는 게 이겁니다. 플라이비 슈프림 파트너 혜택 신설 VIP 마케팅 강화한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아까 너무 화가 났어요.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VIP 우수 고객을 위한 VIP 프로그램 슈프림 파트너를 신설하여 VIP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30일을 밝혔다. 슈프림 파트너는 VIP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등급별 할인율 및 혜택을 준다면서 이거 되면 VIP가 되면 아무튼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특근법이 언제 끝나요? 8월 24일, 9월 24일까지 특근법을 통해 통과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플레이빗은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래소인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파트너십을 막 만들고 VIP를 강화시키고 상장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얘네들 마지막까지 그냥 다 털털털 털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안 보거나 코인에 관심 없으면 특근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업비트나 빗썸이 9월 24일날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 실명 계좌 안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업비트도 없어지는 거고 빗썸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빗이라는 거래소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고 여기서만 있는 코인들, 잡코인들을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 모른다니까요. 눈 가리고 지금 끝까지 털어먹는 겁니다. 저거 진짜.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요. 저는. 플라이빗이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지네들은 VIP를 만들어서 혜택을 준다고 고객들을 선동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번 특검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얘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코인파는요 사기꾼이 99%입니다. 진짜 1%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이요. 네, 미국 아메리카 투자자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다. 요거는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여성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네, NFT 코인 또 시기총액 그냥 110억 달러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NFT 관련된 투자 관련 내용도 나오고요. 네, 암호화폐 펀드 지난주 2,4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실제로 이 펀드에도 암호화폐 관련된 펀드에도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카바 메인넷 업그레이드 완료. 카바 오늘 그래 좀 올라가고 있죠. 카바 코인에 오늘 약간 호재가 있었다는 게 바로 메인넷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해요.
네, FTX 창업자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 요거를 좀 전례를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보다 말았는데. 네, 포브스에 따르면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네, 그는 상장을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상장이 FTX 사업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준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야, 이제 FTX에 코인들 상장 안 시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FTX에서 거래소에 코인들을 상장 안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네들이 상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나스닥이라든지 그 밖에 각국의 나라에 있는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에서는요 다시 운용자산이 좀 올라왔네요. 443달러고요. 네. 그 밖에 뭐 NFT 컬렉션 출시 예정한다 이렇게 있고요. 폴카다 오늘 콜파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폴카다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2,100만 원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에서도요 지금 개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로 예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반을 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비트코인 뉴스를 살펴보는 사이에 또 다른 뉴스들이 떴어요. 어떤 뉴스가 떴나 보니 또 보세요. 이번에는 이더리움이요 2018년 하락과 유사하다. 2,000달러 반납 가능성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8년도 거래소 이 차트를 보면요. 2018년도 차트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 떡락 9월달부터 다 떡락이에요.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지금 저는 떡락이 아니다고 얘기한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때와 지금의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1년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0년과 아니 2021년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21년 이전과 2021년으로 구분이 됩니다. 2021년으로 구분이 되는 이유는요. 2021년 전까지는요. 이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의 주체는요. 채굴업자들이었어요. 근데 2021년부터는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채굴업자들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형 기관들입니다. 네,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유사한 패턴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저는 사실 말씀 무시합니다. 네, 패턴 매매를 하지만 패턴 매매가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메타마스크 7월달 뭐 지금 유저가 1,000만 명이 돌파했다. 메타마스크는요 코인 월렛입니다. 코인 지갑이고요. 그리고 이 메타마스크에서는 자체적으로 코인도 지금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만약에 메타마스크에서 어떤 코인을 만들어서 ICO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장을 시키려고 한다. 또는 우리가 미리 살 수가 있다 한다면 초창기에 잡아놓는 게 잘하는 겁니다. 저도 만약 메타마스크에서 코인을 만든다 싶으면 ICO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상장을 한다거나 처음에 상장하는 거래소에서 물량을 좀 잡아놓을 생각입니다. 왜? 이런 곳들은요 사놓으면 돈 벌어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2021년 8월달 마지막 날 비트코인은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내일 오후 10시 정도에 다시 방송을 하면서 내일 있었던 비트코인에 관해서 새로운 뉴스들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전해드린 비트코인 뉴스는요. 여기서